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오늘은 매매 원칙 네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핵심 내용은 한 가지 종목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자입니다. 저는 관심 종목을 간략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그 종목들의 주가를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 때문에 저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아주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원칙인 이 원칙을 스스로 만들고 지키고 있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아주 악랄하고 어려운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경험상 우리가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트에서 개미들을 흔들고 급등하는 차트가 빈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자주 털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손절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오르더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이런 털고 가는 패턴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한계를 저는 느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무조건 차트만 가지고 봐서는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100% 차트에서 급등 타이밍, 그런 급등 매매 타이밍이 있다거나 아니면 100% 올라가는 매매 기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차트라도요, 여러분들, 가는 척 하면서 털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조지표라든지 매매 신호가 다 맞아 떨어졌는데도 지수가, 시장 자체가 하락할 경우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그게 무슨 매매 비칙이라도 된 것 마냥, 불멸의 기법이라도 된 것 마냥 그 자리, 그 타이밍, 그 지표와 그 신호만 나왔을 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비중 베팅, 몰빵하거나 또는 손절하지 않고 버티거나 했을 때 큰 손실, 심하면 계좌 깡통까지 이어지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복하다 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현타가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예전에 주식 초보 시절 때 완전 그런 움직임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한계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내가 개미 털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는 손실을 좀 적게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결과 내 관심 종목을 아주 간소화하자,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자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손실을 봤었던 그런 패턴을 복기를 해보면 굉장히 지금 눈앞에 있는 급등에 쫓아가거나 아니면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중구난방으로 나의 기준 없이 계속 뇌동매매나 클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적은 종목, 아주 확률이 높은 종목만 내가 간추려가지고 그 종목을 신중하게 매매하기 시작하자 계좌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원칙이 생각났는데요. 이렇게 내 관심 종목 하나하나를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관찰하면서 주가의 미세한 변화를 느끼고 시장과 호흡하다 보면은 뭔가 약간은 보이게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매매했었던 한국타이어라는 종목입니다. 한국타이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뉴스도 봤을 테고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실적 같은 것도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근데 이 종목이 상승할 건가 아니면 계속 하락할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 네 번째 종목을 지켜보자. 한 종목을
오랜 시간 동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수시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한국타이어라는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물론 장기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사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는 기술적 분석을 넣어서 약간 타이밍을 좀 앞당기고 싶다. 그렇게 되면 주가를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타이어라는 종목을 우리 관찰을 해봅시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수시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같이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봤을 때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한국타이어라는 종목을 몇 개월 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찰을 했을 때 미세한 변화가 보이십니까?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반등이 나왔을 때 하고 거의 몇 개 1년 가까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구간을 합쳐서 본 것과 다르게 되죠. 뭐가 됩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즉 매수 주체가 누군가가 자꾸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급까지 같이 봤을 때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보험, 투신, 연기금 같은 세력들이 순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뉴스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한국타이어가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코스피 지수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박스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를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하나 때문에 이런 기준이 생겼습니까? 주가를 버리지 않고 종목을 오랫동안 신중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호흡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고 매매 기회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렸을 때 이렇게 돌파, 어느 정도 여기 강력한 저항선이 되었던 구간을 돌파가 되었던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됐어도 추세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고 잡는 것과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 즉 바닥을 잡는 매수세를 확인하고 여기서 참여를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승률에 대한 확신도 조금 다르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종목을 오래 관찰하는 습관은 정말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네 번째 원칙을 오랜 시간 동안 지키다 보니까 저만의 매매 전략도 하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매매 전략을 간단하게 말해보면 아까 전에 제가 우리가 차트에서 개미를 이렇게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개미를 살짝 일시적인 급락을 만들어 놓고 급등하는 패턴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털리면서 큰 손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 구간에서 털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한번 터는 거를 확인하고 다시 올라올 때 매수를 해본다면 이거를 세력들의 움직임을 또는 프로그램 매매 패턴을 역이용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전략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략이 하나 생겼죠, 결국에.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일시적인 급락을 만들고 다시 올라와주는 흐름에서 이 종목을 공략했을 때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시적인 급락을 만들고 올라가는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급락이 나온 종목도 버리지 말고 에이 안 올라가네 관심 종목 삭제 하지 말고 오랫동안 꾸준히 관찰하자. 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당하더라도 과감하게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종목에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슬슬 원래 관성을 따르고 있다면 급등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러면 이런 종목은 뉴스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고 업종의 테마가 지금 인기 있는 주도주인지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은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소수의 종목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쌓을 수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매매 전략이나 기준 없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을 중구난방으로 그냥 뇌동매매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내 계좌가 빨간불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정말 내가 자신 있는 구간에서 하나씩 차곡차곡 승리를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계좌는 천천히라도 빨간불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종목을 하는 습관을 만들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가 조금씩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격이 너무 급하거나 단타나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원칙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고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지금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나의 습관과 매매 원칙을 확 따그리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변화하는 주식시장과 요동치는 주가의 움직임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 내동매매가 쉽게 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소수의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천천히 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원칙을 지켜서 매매했던 몇 종목의 예시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에도 하나 올렸던 워트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워트라는 종목은 저는 여기서 매집이 된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갔었죠. 매수가 들어갔는데 힘없이 빠지게 됩니다. 매수가 들어갔는데 힘없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죠. 비중을 조금 덜어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조금 지켜봐야겠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였기 때문에 이 워트라는 종목도 반도체 장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순환매가 돌 수가 있겠다. 저는 이 자체, 여기 있는 이 자체를 매집으로 봤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등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스물스물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의 비중을 덜었지만 여기서 계속 버팁니다. 나머지 물량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마무리했고 여기서 제가 조금씩 손절한 부분과 여기서 수익을 마감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총 수익권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매매는 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매매일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털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까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안 본단 말이죠. 워트를 버리고 어딜 가냐면 또 워트처럼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기웃기웃 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내동매매를 하게 되죠. 근데 정말 신중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조금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분석했다는 건 굉장히 침착하게 잘 분석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겠지만, 만약에 진짜 다시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이 비중을 추가하거나 또는 버텨서 내가 요 앞에 손실봤던 부분을 커버하고도 남을 수익을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수정이 된다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트는 결국 수익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과거에 티플렉스라는 종목도 좀 오래전에 매매를 했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매매일치 바이셀 마크는 여기서 지금 찍히는데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매매를 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매집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적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원자재 관련된, 니켈 관련된 관련주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매집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이때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켜봅니다. 왜? 앞전부터 저는 매집이 되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여기선 조금 줄였지만 또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지켜내게 되는 게 보이죠? 얘가 만약에 끝나는 종목이었으면 이렇게 계속 떨어졌겠죠. 근데 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거래량이 남들도 모르게 조용히 증가하는, 그러면서 저는 이 종목 역시 기세를 이어가겠구나. 그래서 매수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매수를 하게 되고 급등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분할 매도로 이제는 내가 기다렸던 순간이 왔으니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종목을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타이밍을 잡아서. 여기서 저는 다 매도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매도를 완료합니다. 근데 티플렉스라는 종목은 또 여기 갭 구간이 있죠. 갭 구간에서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옵니다. 이걸 노려서 매매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건 또 소액의 이제 금액을 집어넣어서 단기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한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타이밍을 가져간다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여러분들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에코플라스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매매가 많이 되었죠. 여기에서부터 저는 의심을 했었고,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판단을 해서 일단 좀 눌렀을 때 매매해야겠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좀 많이 빠지니까 과감하게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장대양봉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장대양봉의 하단부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매매를 해서 반등해서 매도를 하죠. 돈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켜보니까 여러분들 또 에코플라스틱이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 자체에서 또 매집이 됐다 생각을 했는데 급락을 하죠. 그래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근데 지켜봅니다. 얘가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올라오네. 그러면서 또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합니다. 이때 근데 주도주가 뭐였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근데 에코플라스틱은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부품사들도 최대 실적을 내면서 이때 아진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품사들의 테마가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자동차 부품사네? 근데 내가 지금 에코플라스틱을 오래 관찰한 결과 얘는 지금 높은 확률로 지금 너무나도 매집인 게 확실히 됐네? 그러면 위에서라도 저는 과감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계속 산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1차로 팔고 사고 결국 내가 원하는 가격에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종목을 자꾸 호흡하면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보면서 만약에 뭐 YC라는 종목이 막 뜨고 있다. 그럼 막 따라잡아요. 신고가 돌파 매매. 완전 좋은데? 재료도 좋잖아. 이 종목과 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만 믿고 따라잡아 버립니다. 그러다가 크게 물리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SK라는 종목이 호흡이 되지도 않고 그냥 경영권 분쟁 이슈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막 잡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종목이 만약에 흔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분석된 뭔가 나만의 자신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얘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준다 한들 여러분들은 터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굳건히 버텨서 수익이 난다? 그거는 여러분들 잘한 매매가 아니에요. 왜냐? 만약에 굳건히 버텨서 얘네들 이렇게 빠진다면요. 그럼 여러분들은 크게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한 매매가 아니고 반드시 나의 매매에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할 가치가 있다는 거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내용은 조금 간단하지만서도 제가 진짜 좋아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조금 영상의 내용은 길어졌는데 이 점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네 번째 원칙.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수의 종목, 한 종목을 집중 관찰해서 그 종목과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중한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순간 내 머릿속에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이 종목 뭔가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본능적인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객관화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는 비중을 크게 실어서 먹는 그런 전략도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또 저는 다음 공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